네, 안녕하세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네. 제 콘서트만큼이나 정말 재미있는 경제 공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쵸? 보고 싶었죠? 자, 그럼 오늘의 한 컷 바로 공개해 볼까요? 아니, 보아하니 영어권 국가에 있는 주유소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이 아저씨는 뭐 하시는 거죠? No gas? 아니, 가스, 기름, 석유가 없다는 건가요? 유명 맛집의 배짱 마케팅도 아니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안 판다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한 컷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1970년대) 미국입니다. 자동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냐고요? 아닙니다. 여긴 주유소 앞인데요. 이 많은 차들은 단지 석유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는 겁니다. 다음은 주유소 사장님인 것 같은데요. No gas. 당시 미국에서는 가스나 오일 모두 다 사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팔다니.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바로 오일 쇼크 때문입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오랫동안 종교와 민족 문제로 분쟁이 있었어요. 중동 전쟁은 총 4차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3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이집트와 시리아가 많은 영토를 잃었었죠. 그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1973년 10월 이집트가 4차 중동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이때 서방 세계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데요. 여기에 화가 난 페르시아만에 있는 석유 수출국 6개 나라가 원유 가격을 17%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철수할 때까지 매월 전월에 비해 5%씩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1973년 초 배럴당 약 3달러 하던 원유가가 1년 만에 12달러 정도로 무려 4배나 껑충 뛰게 된 거죠. 이 오일 쇼크는 전 세계의 경제를 바닥으로 뚝 떨어뜨리게 만든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석유와 세계 경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여러분, 현대 산업사회는요, 석유 위에 뿌리내려 꽃피운 문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석유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돼요. 쉽게 말해서 금속과 종이, 유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그런 물질이나 물품을 만드는데 석유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물건이 귀한 시대다 보니까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일본에서는요, 화장지가 바닥난다는 그런 유언비어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진 국민들이 화장지를 사재기 하면서 무려 가격이 4배로 뛰는 등 대혼란을 겪기도 했어요. 아니, 화장지가 뭐라고? 그런데 1차 오일 쇼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차는 과연 어땠을까요? 2차 오일 쇼크는 이란에서 시작됐습니다. 1978년 12월 유전 노동자들이 팔레비 왕정 타도를 외치면서 파업을 시작하자 이란은 하루 석유 생산량을 6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축소해버렸어요. 생산량이 줄어드니 석유 확보가 어려워졌고 석유 가격이 상승했던 거죠. 1978년 12월 배럴당 13달러였던 석유가가 1980년 9월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30달러, 1981년 1월엔 두바이유가 39달러로 최고점에 도달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1980년대의 성장률이 경제개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물가 상승률은 무려 28.7%에 달했으며 실업률은 5%를 넘어서게 됐어요. 서민들은 월동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5년 전에는 대부분 연탄으로 난방을 했거든요.
겨울의 추위가 걱정된 사람들은 연탄을 사재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석유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수요와 공급인데요. 오일 쇼크는 너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가격의 변동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수요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공급은 상품을 만들어 팔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수요와 공급이 왜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사러 갔어요.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그렇죠, 가격표죠. 그래서 점원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공연이 잡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공급자는 누가 되죠? 저나 주최자가 되겠죠. 수요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될 수 있겠죠? 전 세계인들. 제가 100만 원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티켓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겠어요? 물론 그렇게 죽어라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겠죠? 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티켓 가격을 좀 낮추겠죠? 그래도 안 팔려서 또 가격을 좀 내리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지점이요. 재밌죠? 근데 이런 수요와 공급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리고 변화시키는 몇 가지의 요인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첫 번째로 소득을 둘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뭔가를 사고 싶어지잖아요. 80년대 후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내 차를 사려는 유행이 불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요새 커피 전문점이 엄청 많아졌죠? 예전에는 저가의 냉동 건조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보다 더 맛있는 커피를 원했고 원두 커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반대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기술 발전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신제품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992년에 IBM사가 개발한 사이먼이었습니다. 사용법이 복잡하면서도 가격이 비싸서 일부 얼리 어댑터들의 전유물 정도였죠. 그 후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바로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is get rid of all these buttons and just make a giant screen. A giant screen. Now, 애플 아이폰은 2007년 1월에 처음 공개됐죠. 피처폰 위주의 휴대폰이 지배하던 시절, 터치 스크린과 홈 버튼, 앱이라는 개념까지 획기적인 기술이었어요. 이후 스마트폰은 빠르게 우리 생활을 파고들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등장한 휴대폰 시장에서 초기 가입비만 100만 원, 가입자 수 10만 명 남짓이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83%로 전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죠. 획기적인 기술 발전으로 공급한 제품이 수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사라지고 공급이 사라지면 수요도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MP3 플레이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잖아요. 찾는 사람들이 이제 없으니까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라지는 거죠. 수요와 공급은요, 현실에서도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서냐?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 전통시장, 재래시장.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요, 그런 시장을 포함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해지면서 교환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발달하게 됐어요. 남대문, 동대문 시장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물품이 거래되는 장소예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이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공간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학적으로 풀어보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인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힘. 노동을 사고 파는 시장을 노동시장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노동을 사는 기업이 수요자이고 노동자들이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노동자와 기업이 만나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되는 거죠. 두 번째로 금융시장이 있어요.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려는 주체가 만나서 이루어지죠. 개인 대 개인, 은행과 개인이 되기도 해요. 자, 오늘 경제에 대해서 너무 열공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정해지고 그 가격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시장이고 아주 다양한 시장이 있다는 것. 와우!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고요. 안녕!